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어느 시골 마을의 보건지소 앞에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고 아이들의 감기약을 처방하던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진료실 안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의료 체계의 가장 바깥 끝자락이 지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면 가까운 병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그 가까운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현재 전국 보건지소 1275곳 가운데 459곳은 반경 4km 안에 민간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보건지소들이 바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유일한 의료기관이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700명 수준이던 신규 공중보건회사가 2025년엔 25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75%가 사라진 것이고 2026년에는 신규 배출이 사실상 0명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0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 400곳이 넘는 읍면지역에서 주민들이 아파도 찾아갈 의사가 한 명도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공중보건회사 협의회는 이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건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병원이 사라지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통폐합을 거쳐 문을 닫은 초중고등학교가 153곳에 달합니다. 그중 120곳이 초등학교였고 면단위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3년 안에 인구가 410명이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8곳이 지금 이 순간 소멸 위험이 높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수도권으로의 극단적인 인구 쏠림 현상입니다.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으니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빈자리를 노인들만 채우게 되었습니다.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44.2%가 산업과 일자리 부족을 꼽았고 그 다음이 주택 환경 그리고 의료보건 순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니 병원도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공중보건회사 제도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공중보건회사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군 복무 대신 37개월 동안 지역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공중보건회사는 여전히 37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이 배 이상의 차이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공중보건회사 지원을 기피하게 되었고 결국 지원자가 바닥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 이상이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줄면 기꺼이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법이 눈앞에 있는데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건강보험수가 체계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지방병원들은 환자가 줄어드는데 건강보험에서 받는 진료비는 낮아 경영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쳐나는 반면 지방병원은 텅 빈 병실만 늘어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된 것입니다. 연간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데 드는 비용만 10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떠나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국가적 수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방을 먼저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곳이 77곳에 달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병원이 없어서 몇 시간을 달려 다른 도시까지 가야 하는 임산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지방은 사람도 병원도 학교도 모두 잃어가는 총체적 붕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이나 제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서울 중심의 발전 전략을 밀어붙이면서 지방을 자원 공급지로만 취급해왔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서울로 빨려 들어갔고 그들이 번 돈도 서울에서 소비되었으며 지방에는 늙어가는 부모님들만 남겨졌습니다. 강원 지역은 소멸 위험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8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향후 5년 뒤 소멸 위험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전망한 지자체가 64%에 달하는 반면 나아질 거라는 응답은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책들은 수십 년간 선거철 구호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026년 지방 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조 원이라는 금액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나누면 한 곳당 100억 원 남짓이 됩니다. 병원 하나 짓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드는 현실에서 이 돈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기금이 시설 건설에만 쓰이고 정작 사람을 붙잡는 데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세워봤자 그 안에서 일할 의사와 간호사가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건강보험수가 체계도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계획도 나왔으나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아픈 사람을 돌볼 의사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현장에서 수년 뒤의 계획은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 모순을 일본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섬뜩한 미래가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 소멸을 경험했고 수도 도쿄 외곽의 타마신 도시조차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빈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치안이 무너지고 남은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추락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으며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지방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남의 한면단위 마을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18곳이고 단 한 명뿐인 학교도 57, 8곳에 이릅니다. 한 교실에 학생이 서너 명밖에 없는 수업 풍경이 이제는 놀라운 일도 아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면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으면 2년 뒤에 259명, 3년 뒤에는 410명의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운동회가 열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그 학교 운동장이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공터로 변했습니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7곳에서 전화로 거절당한 뒤 53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서 환자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 53분이 한 사람의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전국 53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42%나 줄었고 7곳은 24시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방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지난 10년간 243곳이나 사라졌습니다. 충청 지역의 한 임산부는 가장 가까운 곳만 병원까지 차로 2시간을 달려야 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산부인과가 11%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에서는 8%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한 시골 마을의 이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은 우리 노인들은 아파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참고 사는 거라고요. 참고 산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도시에 사는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2030년이 되면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가 2,000곳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결국 문을 닫게 되고 학교가 문을 닫은 마을에는 젊은 가정이 절대로 이사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마을의 이름이 지도에서 지워지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마저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넘기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우선 공중보건회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여서 지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역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사람을 붙잡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방병원이 적자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대도시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말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를 단순히 학생 수가 적다고 폐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폐교가 곧 마을의 사망 선고라는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지자체의 37.5%가 지방소멸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를 꼽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병원이 살고 병원이 살아야 사람이 머물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본은 지방 소멸을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지방 창생 정책을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역이 수두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의 창문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식량을 공급하는 농촌이 사라지고 국토 균형이 깨지면서 수도권마저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지방의 소멸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소멸로 이어지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